고지혈증의 대표적인 치료제 스타틴. 많은 분들이 드시는 약인 만큼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. 고지혈증 환자인 저 박준표 PD가 스타틴을 직접 먹어보고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맞아요. 오랜만에 네. 오랜만에 뵙습니다. 어떻게 지내셨습니까? 제가 이렇게 처음에 건강검진 결과 받고 선생님한테 좀 찾아와서 그때 검사 좀 피를 뽑고 이렇게 두 번째 만나 뵙는 건데 네. 저 좀 어떤가요? 네, 그때 네. 가져온 결과를 보면은 그 LDL, 소위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았어요. 173인데 이번에 다시 검사했고 그 결과 비슷하게 나왔는데 조금 더 높아요. 한 180 정도 나왔거든요. 오히려 더 높아졌어요. 네. 네. 그리고 또 하나 그 LDL 외에 고지혈증의 위험도를 보는 또 하나의 수치가 있어요. 아포비라는 건데 네. 그것도 같이 재는데 그것도 역시 한 121 정도로 높게 나왔어요. 그리고 결과 보면은 네. 뭐 당뇨라든지 네. 또 갑상선 질환이라든지 다 괜찮아요. 네. 그래서 지금 사실은 고위험군은 아니고 젊은 나이에 저위험군이긴 하지만 LDL이 상당히 높아요. 네. 이 정도 수치는 우리나라 그 통계를 보면은 그 남자인 경우에 상위 5%에 들어가요. 나쁜. 제가 그러면은 전국 남자 상위 5%로 높은 거예요? 그렇죠. 높은 비율이. 그러니까 엄청- 생각보다 높다는 거고. 네. 그럼 어떻게 할 거냐? 물론 식사나 운동 조절이 필요하지만 네. 요즘에 이제 고지혈증의 추세는 조금 더 일찍 낮추어서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길게 보면 앞으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소위 말하는 스타틴을 조금 써볼까 해요. 약을 먹기 시작해야 되는 건가요? 그래서 네. 이걸 약이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데 혈관 보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비타민도 뭐 매일 먹잖아요. 네.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어요. 근데 저 궁금한 게 제가 저 지금 만으로 27살 20대인데 네. 벌써 이렇게 고지혈증이 올 수가 있어요? 네. 그래서 네.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통계를 냈어요. 소아 10대를 가지고 통계를 냈는데 이상지혈증이 한 20% 30% 사이로 꽤 높다라는 보고가 있어요. 젊은 사람 중에 20, 30%나 있다는 네, 거예요? 이상지혈증 이런 네. 데이터가 있으니까 하면 요즘의 경향은 일찍 가능한 낮게 유지하는 게 좋다. 최근에 나온 데이터를 보면은 이게 누적되는 거라서 더 낮출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경향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. 네. 그래프를 보시면은 LDL 낮은 상태로 오래 유지하게 되면은 결국 심혈관 질환이 생기는 증상이 생기는 그 기간을 많이 늦출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오래 사는 거죠. 네, 그렇죠. 네. 부작용을 많이 걱정하는데 네. 부작용에 대한 우리는 그 대처가 있으니까 네.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 가장 적은 용량부터 한번 써보도록 해보죠. 안녕하세요. 네. 한 달 정도 먹고 어떻게 변화했는지 직접 좀 오늘 얘기 나눠보기로 했는데 네. 상태 어떤가요? 예상한 대로 좋게 나왔습니다. 일단 토탈 콜레스테롤이 네. 많이 떨어져서 130. 130. 그리고 우리가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 나오는 그 LDL 수치가 58, 반 이상 떨어졌고요. 그다음에 아포비도 같이 쟀는데 이것도 반 이상 떨어져서 55 정도로 아주 좋았는데 혹시 불편한 게 있었어요? 저는 근데 솔직히 약을 먹으면서 아무 느낌이 안 들었거든요. 네. 혈관이 건강해지면 뭐 몸이 좀 개운해지고 그럴까 했는데 아무 느낌이 없더라고요. 그래요. 아주 좋은 상황이고 우리가 네. 또 한 가지 혈액 검사를 더 했습니다. 그게 혹시나 해서 네. 당 수치하고 간 수치를 했는데 다 정상이에요. 저는 궁금한 게 아까 수치 보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. 네. 좀 이 정도면은 좀 약을 끊을 수 있는 건가요? 아니면 유지하려면 계속 평생 먹어야 되는 건가요? 그렇죠. 약을 끊게 되면 네. 콜레스테롤이 돌아오는 게 천천히 올라와요. 네. 되게 한두 달 내에 원상대로 돌아가요. 네.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며칠 끊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큰 위험 요인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겠지만 뭐 저 같은 사람들. 네. 근데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사람들 또 심근경색증 앓은 사람들은 며칠 끊은 것만으로도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. 네.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콜레스테롤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스태틴의 역할은 그거 외에 또 다른 면이 있어요. 네. 심장 혈관에 있는 때, 플라크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. 그 플라크가 딱딱해지지 않고 이렇게 치약처럼 흐물흐물해지면 이게 떨어져 나가요. 떨어져 나가면서 그 안에 터질 수도 있고 터지면서 급성 심근경색이 생길 수도 있고 떨어져 나가면 그게 또 뇌나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플라크를 안정화시키는 작용이 있는데 스타틴은 근데 그 효과가 굉장히 빨리 나타나요. 그래서 고위험군에서는 스타틴을 저희가 빨리 씁니다. 고용량을 빨리 쓰는 이유가 콜레스테롤을 빨리 낮추려는 목적이 아니고 그건 한두 달 뒤에 나타나지만 플라크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. 그런 분들은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꼭 스타틴을
잘 유지하도록 독려를 해줘야 돼요. 아, 저희 같은 사람은 며칠 까먹는다고 별일 안 네, 생기지만 별일 안 생기지만.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네, 그러니까 플라크가 이미 있고 이미 플라크가 불완전한 상황에서는 한 일주일 내에도 문제가 생겨요. 그분들은 정말 잘 챙겨 먹어야겠네요. 그럼 제가 부작용이 없다가 나중에도 갑자기 생길 확률은 좀 없나요? 그런 거의 없어요. 대개 나타나면 네. 대개 3개월 내에 나타나니까 네. 그 시간대에 잘 체크를 해보는 거죠. 그러면 저는 물론 안 생겼지만 좀 환자분들한테 좀 일반적으로 생기는 부작용들이 좀 뭐가 있나요?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되게 근육 부작용인데 근육은 증상이 굉장히 다양해요. 네. 뭐 아프다서부터 기력이 없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기력은 괜찮은데 앉았다 일어날 때 조금 힘들던다든지 굉장히 네.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이 환자가 스테at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기 전에 부작용이 잘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.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, 또 여성, 그리고 당뇨 있으신 분, 그리고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신 분, 또 우리나라 비타민 D 부족이 많거든요. 비타민 D가 부족을 하면 이런 근육 부작용이 훨씬 많아져요. 아, 네. 그래서 우리가 교정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갑상선 기능이 문제 있으면 그걸 찾아서 치료해주고, 그다음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그걸 보충해주면 근육 부작용이 훨씬 줄어요. 그러니까 약을 쓸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무조건 이 약 쓰고 불편하니까 약을 끊자, 바꾸자가 아니라 일단 스타틴에 대한 부작용을 잘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거길 교정해주고, 정 안 되면 물론 약을 줄일 수도 있고 제형을 바꾸면 또 잘 끌고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. 부작용 중에는 뭐 아까 말씀하신 근육통도 있지만 간 수치가 올라간다는 사람들이 꽤 그런 글들이 많이 보이던데. 있습니다. 있을 수 있고 그 정도에 따라 좀 의미가 다른데 대개 한 2배, 3배 이내 쪽으로 올라간 사람들은 그는 간 독성이라는 표현을 잘 안 하고 요즘에는 간의 그 적응 과정이라고 설명을 해요. 그 스테틴을 쓰면 그 세포막을 이루는 지질의 구조가 조금 변화합니다.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세포 안에 있는 간 그 엔자임,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AST, ALT가 혈중으로 나오면서 수치가 올라가요.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세포가 어댑테이션 하면서 그게 막아지는 거죠. 그래서 일시적으로 올라가지만 대개는 좋아져요. 그래서 연구를 해보면 그런 사람들을 계속 썼을 때 한 70%는 다시 돌아오는 걸로 돼 있어요. 당연하죠. 어댑테이션 하는 네. 거니까. 독성이라면 계속 손상이 됐을 거예요. 네. 근데 특수한 경우는 있습니다. 진짜로 약을 꼭 끊어야 되는 사람도 있는데 약간 올라가는 사람들은 대개는 유지하다 보면은 되게 돌아와요. 그러니까 네. 대개 3개월 이내에 나타나는 거니까 그때는 의사가 봐주고 그리고 그 정도에 따라서 판단을 해줍니다. 네. 그러니까 대개는 문제가 없다. 있더라도 해결을 할 수 있다. 그럼 혹시 당뇨 같은 경우 좀 어떨까요? 제일 좀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는 게 당뇨거든요. 당뇨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수치가 좀 올라가는 걸로 돼 있는데 당뇨가 있다고 해서 그 약을 안 쓰지 않거든요. 오히려 당뇨 있는 사람들은 스타틴을 더 쓰고 당뇨 있는 환자들은 그 LDL의 목표가 더 낮아요. 당뇨 수치가 높아지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?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당뇨 수치에 포커스를 두면은 걱정하기가 쉬운데 당이 조금 높더라도 길게 봐서 내가 더 오래 건강하게 산다면 그게 좋은 약 아니에요? 우리가 당뇨로 생겨서 오는 위험에 비해서 이익이 한 7, 8배 더 좋다고 돼 있어요. 굳이 비교하자면. 7, 8배나요? 네,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당뇨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.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고 나중에 합병증이 덜 오게 하고 치매가 덜 오게 하고 그게 더 목표니까 그 목표를 기준으로 봐야죠. 그러면은 당 수치 올라가는 것보다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거니까. 그럼요. 그러니까 당 수치가 올라가더라도 그 약을 끊을 이유가 없는 거죠. 자, 스타틴은 굉장히 좋은 약이지만 그렇다고 생활을 마음대로 해야 된다. 내가 스타틴을 먹으니까 아무거나 고기도 많이 먹을 수 있다. 그렇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포화지방산, 그다음에 트랜스지방을 줄이는 게 기본적인 거고 건강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거기다가 스타틴이 도와준다 정도 생각해야지 일부는 너무 맹신해서 스타틴 먹으면 다 된다. 난 그래서 마음대로 먹겠다. 제가 그러고 있거든요. 네, 그러지 말고. 고기 막 먹고 그런. 아니에요. 그렇지 않아요. 네. 그래서 같이 생활 조절을 같이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.